자, 우리는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봄도 왔습니다. 그래서 경칩이 지났고 다시 우리는 새로운 봄을 맞이해서 시작입니다. 학생도 다 학교 개학을 했고 여러분도 또 개학을 해서 제가 우리 기초반은 3월 5일 날 개학했죠. 동방대에서. 그 창업반은 계속하죠. 자, 그래서 우선 그 수업하기 전에 변호사 시험에 대한 노스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밴드에 올린 사주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은 우리가 그 노스쿨이 2009년도에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최초의 3월 달부터 그 노스쿨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노스쿨이라는 자체를 흔히들 얘기할 때 법대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노스쿨은 법대를 안 나와도 된다는 것. 그래서 소위 그러면 거기 졸업을 하면 석사 과정 자격을 줍니다. 그리고 과정은 3년이에요. 자, 그러면 사법고시를 우리가 계속 연장하다가 소위 사법고시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뭐 판사 검사를 뽑는데 이렇게 했잖아요. 사법고시는 소위 이제 거기 딱 정해진 숫자에서 뽑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연수원에 들어가서 공부해서 거기 석차 순으로 정해서 내가 검사냐 판사를 논할 때 선택의 여지를 많이 뒀어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 거기서 판검사를 바로 뽑아버렸어요. 검사는 선택, 요즘은 판사는 거기에 바로 뽑질 않아요. 판사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냐까요? 판사는 대한민국 헌법에 준수한 법에 의거해서 판결하지만 자기의 소신껏 판단하는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게 판사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양심적인 면을 논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없는 경우가 재판은 많이 있어요. 그것이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판단은 판사에 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점수를 석차수로 뽑아서 이제 거의 선정을 하죠. 근데 그 이후로 폐지가 2017년도에 이제 소위 사법고시가 12월 30일로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폐지되고 나니까 이제 노스쿨로 했는데 노스쿨에서 매년 우리가 어느 때 보냐 1월 3일부터 보통 1월 7일 사이에 보통 봅니다. 그래서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대입이 되고 있는데 이 시험 자체는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도 중요하죠. 근데 첫째 없는 사람들이 가기 어렵다는 거. 그래서 학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1년에 보통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하는데 학교 마디 좀 차이는 조금 있어요. 근데 보통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노스쿨에 공부만 한 게 아니라 학원에서 공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평균 연 2,500만 원 정도 가까이 소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없는 사람 다니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3년이면 얼마입니까? 3년이면 2,500시합도 얼마예요? 7,500 정도 되죠? 그럼 거의 그거 내가 먹고 써야 되지 또 그러면 여하튼 1억 가까이 소요돼서 3년 동안에 투자를 해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고 우리는 여러분 상담할 때 여러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하는 과정과 또 시험을 우리가 과목을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노스쿨 시험 자체 출제는 법학 적성 검사가 1차 시험입니다. 법학 적성. 적성 1번. 2번은 언어 이해를 위해서 추리 논 중에서 논술을 하고요. 세 번째는 영어 시험에 대한 것은 우리가 뭐했어? 토익과 토플과 탭스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학교마다 다르는데 보통 평균 700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정도 수준은 이제 알고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2차는 이제 구술 면접과 우리가 또 무슨 점이 있어? 서면 면접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결정하고 나면 합격 여부를 판단한다. 자, 이렇게 정도는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나중에 학생들한테 뭐 손님이 오실 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상담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알고 돼야지. 여러분이 모르고 상담하면 어떻게 해요? 전혀 모르는데 대화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관계도 알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 과목으로 학교에서 뭘 배우는가도 생각해봐요. 기본 과목. 학교에서 뭘 배울까? 저 사람들은
기초 전문 법학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 과목으로서 기본 기초 전문 법학을 배우고 두 번째는 뭘 배우냐면 임상교육을 배워요. 임상 우리가 하는 거 소위 재판 과정이라든가 변론 과정이라 이런 거 임상을 배우고 그 다음에 역학 실습을 하죠. 그 다음에 뭐라 하냐 이제 엑스텝십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워크숍까지 끝나면 이제 전 과정이 3년이 끝나요. 그때 이제 가서 뭘 하냐 이제 변호사 시험을 다시 응시하게 된다. 그래서 변호사 시험을 이제 그 합격을 하게 되면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받게 된다. 이게 이제 노스쿨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스쿨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모르면 어쩌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게 되면 상담하실 때 불편해. 그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대학원 나온 사람, 박사 한 사람, 또 교수 하는 사람, 뭐 경찰 간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더라도 잘 알으셔야 한다. 그래서 제가 경찰 직급도 전부 옛날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그저 알겠는데 하세요? 자, 1번. 자, 뭐 있어요? 1번. 요 정경 없어졌죠? 순경. 그 다음에 뭐예요? 응? 경장. 그 다음에 경사. 그 다음에 경위. 그 다음에 경감. 그 다음에 경정. 그 다음에 총경.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총경기. 경무관. 그 다음에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이렇게 다변화대한 그 급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경찰국은 공무원대로 교육부는 국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급 관리관까지 쫙 알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를 해 주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진짜 상담할 때 아유 우리 선생님 대단하시구나 정도가 돼야지. 모르면 여러분들은 항시 내가 당하게 돼 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합시다. 자, 오늘 아침에 이제 여기 그 밴드에 올린 사주를 풀어볼 건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호사 할까 생각이 있죠. 어떻게 변호사 할 것이냐. 자,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묘, 기축, 무오, 갑빈. 근데 이제 여기의 성향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이런 사주들은. 근데 뭐 할 거냐 그러면 우리 상무쌤 뭐 한다고 그랬었어요? 응? 그렇지. 자, 여기 없는 게 첫째 뭐냐면 황시열을 풀 때 재관을 먼저 봅시다. 자, 무오일주예요. 무오일주. 자, 무오일주 특성이 첫째 애종력이 강하다. 이런 거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강할 때는 또 문제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항시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안 돼도 안 되고 중간쯤에서 그 규격이 조정이 돼야 되죠. 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토의 관은 뭐입니까? 무토의 관은. 자, 갑인이죠. 자, 여기에 갑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을목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재물을 봅시다. 재는 있어요, 없어요? 자, 무재. 재가 무재가, 자, 재인데 수가 없죠. 자, 수가 없다. 자, 이게 이제 소위 무재란 말이에요, 무재. 자,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없습니까? 금이 없죠. 자, 그러면 없는 게 이제 금수가 없다. 근데 우리들이 공부할 때 무토일주에서 먹고 사는 방법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 뭘로 먹고 살래? 그렇다면 땅에서 물이 돈이기 때문에 너 땅을 팔래? 땅을 파서 물을 만들래? 그렇지 않으면 있는 물을 나무로 빨아들여서 먹고 살래? 이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 땅을 판다는 얘기는 금을 쓰는 직업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무를 쓴다는 얘기는 교육, 건축, 산업을 상대한 직업이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이 배운 대로 머리에 잔재의식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아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없는 게 얼른 나오면 뭐가 없는 게 그만 안 해. 그럼 자, 이 사주 근본적으로 갑인과 을묘라는 목이 굉장히 성향이 강한 사주 아닙니까? 이 강하다는 얘기는 목을 나무가 살아야 되는데 물이 있어야 살죠. 근데 물이 있어야 사는데 그 물이 어디서 만들 수 있는가 하면 끌어온 자가 본인이 끌어온 개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끌어온 자, 우리 끌어오는 법칙. 자, 본인이 가져올 수 있는 개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개수를 끌어다가 물이 다 공급이 될까요? 안 될까? 안 되잖아요. 그럼 금생에서 물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없고
자, 이거의 문제라, 그러면 핵심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로 쓴다고 봤을 때 제로. 자, 사주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재관을 내서 관해관법, 재관법을 쓰라고 그랬잖아. 너 뭐 할래? 보면 자, 토의 재물은 뭐예요? 자, 물이죠. 물의 재물은 뭐예요? 화죠. 근데 물이 없는데 화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자, 이 사람은 소위 우리가 재관해관법을 쓸 때 재법을 쓸 수 있어 없어? 못 쓰잖아요. 그럼 관해관법으로 가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금의 관은 뭡니까? 자, 금의 관. 화관이에요. 자, 그러면 자, 토의 관은? 자, 목이죠. 목의 관은? 금이죠. 자, 열로 보시면, 자, 여기서 나오죠. 자, 토의 관은 목의 관은 금이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그 금을 끌어올 수 있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자, 지지에가 우리가 또 금을 끌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면 재에서 끌어온 자는 지지 하나도 없고 천간에서 내가 끌어다 써도 부족해. 그러니까 재로서 쓰는 관법은 이 사람이 교육에 관련된 쪽이나 이런 일은 할 수가 없다. 원래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을 쓰는 직업이니까 금을 써라.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더 볼까요? 자, 금을 끌어온 자가 어디예요? 자, 국가자리. 국가자리에서 경금을 끌고 오죠. 그죠? 자, 경금을 을경을 합을 신금이 됐다. 신금은 병화를 끌어오죠. 자격증을 딸 수 있다. 되죠. 그럼 자, 신금이 움직이면 지지의 사유축이라는 게 생겨. 여기에 이 축토에서 사유축이라는 게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사유축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이제 금을 쓴데 좌우면 안 돼요?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좌우면 안 돼요? 할 거 아니야. 근데 오를 쓸 것이냐, 유금을 쓸 것이냐, 묘를 쓸 거냐예요. 그럼 오화를 쓰면은 더 안 되죠. 그럼 자, 목을 쓰면 해묘미 끌어다 목을 끌어다 자기 쓴다 해도 나무가 제대로 끌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천상 뭐요? 유금을 써야 돼. 그러면 유금을 행위를 하게 되면 좌우묘유가 안 되겠네. 이거 답이 나왔잖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주 근본적인 제가 그 상담할 때 문제를 딱 보면 여자가 와도 손을 만지질 않습니다. 손도 안 만져요? 그 상담 저 여자분 현재 그거예요. 와도 곁에 뭔가 대시를 해도 전혀 표시를 안 해. 이거 그냥 손만 까지가 손 잡아본까지 끝이요. 이제 이런 거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진지한 얘기를 못 해요. 근데 보통 이런 사람들 보면은 보실까요? 사주 자체가 무로서 우리 이성력이 강하다고 인호술로서 이 전부 다 불타는 형국인데 그럼 자 물이 그것서 마른다는 얘기가 신체 구조에 뭐가 마르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남자도 무정자 사주가 있다든가 이제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본인이 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지금 52살 결혼 안 하고 변호사 직업을 갖고 결혼 안 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의사도 검진 안 해봤겠습니까? 알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그걸 핵심적으로 그분이 결혼을 했냐고 하겠다고 덤비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본인이 해결할 문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 같으면 제가 터놓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들이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알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직업의 관으로 갔을 때 직업 행위를 보면은 분명히 유금을 쓴과 신금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호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경우는 자, 금에서 물을 만들면 어디로 가요? 이 사주에. 뭘로 가요? 목으로 가니까 이런 사람들은 쉽게 어느 가냐? 법인 기업에 가서 법무팀을 하는 거예요. 직접 변호사 행위를 본인이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변호사로서 회사의 법무팀에 가서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 알아요. 물을 생산해서 어디로 갈 거냐 그 말이에요. 목으로 가잖아요. 관으로 가잖아요.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물상론에 쉽게 해석을 하게 되면 상담이 굉장히 쉽고 정확하게 직업을 집을 수가 있다. 물상론에 직업 짓는 것은 우리만큼 정확한 데가 없어요. 고전에서는 직업을 딱딱 집어낼 수가 없어요. 물상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어낼 수가 있는 것이지 다른 그 명리로서는 직업관념과 이런 것을 찍기가 굉장히 어렵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금을 쓰는 변호사를 하더라도 금이 생산이 되면 어디로 갈까? 물로 가잖아요. 목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관으로 가기 때문에 직장생활이에요.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갈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설명은 했고, 그럼 이제 대운의 한번 흐름을 볼까요? 자, 대운의 흐름을 보면 여기서부터 금운이 가져요. 금, 물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대운해가 끝나는 대운이요. 금이 끝나는 대운. 끝났잖아요. 그러면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까 금생수해서 물이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목으로 갔어. 근데 이제 금이 끝났어. 그럼 목으로 물 줄 건도가 없잖아.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51대 운이 자기가 개미 대운이야. 그러면 스스로 물을 만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물을 네가 해라. 그러면 자, 여기에서 미토를 한번 잠깐 보면 해묘미 해수를 끌고 올 수 있어요. 개수를 끓으니까 해수를 끓을 수 있다는 거. 임수도 되지만 해수도 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무슨 생각이냐. 회사를 그만두고 본인이 직접 변호사 개업을 하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물어봤더니 회사를 그만 다니고 지금 퇴직을 내놓고 1년 유예 기간으로서 회사 1년 봉급 타먹고 앉아있다 이거야. 근데 내가 그랬죠. 네 회사 그만둘 건데 어떠냐니까. 회사를 사표를 쓰고요. 그 대기업에 사표 쓰고 회사에서 이제 특혜 기회로 1년 동안 봉급을 준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예기간을 줘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직업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금을 써서 금생수목으로 갔을 때는 내 직업의 관계성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여기에 실질적인 재운이 오죠. 자, 그러면 제가 뭐라 항상 얘기했어요. 무제사주는 재운이 올 때 돈을 벌게 된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항시하죠. 그러니까 지금 재운이 오고 있죠.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둬본 거야. 이민년이 끝나니까 회사가 신축년이라서 그만두고 이제 그만두겠다 해서 결과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봤을 때 우리 그 사주의 관법이 아주 너무 정확하고 딱 맞게 돼 있다. 정확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요령과 우리 물상론의 유권, 지금 기초반에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기초에서 자자분한 속의 내막적인 것을 올해는 또 업그레이드가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해서 이제 설명을 계속 들여가고 있고 또 거기에 업그레이드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초에서 배웠던 것을 여기에 이제 적응을 하다 보면 가장 쉬운 답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금운이 끝나면 재운이라서 이제 내가 돈 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더군다나 이 미토가 해묘미 하게 될 거 아니에요. 해수를 꾸리고 재물을 끌고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본인이 회사를 그만두고 결과적으로 변호사를 개업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답이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물상론에서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사주를 풀 수 있고 직업에 관계되는 것도 정확하게 찝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보면 어느 사람들이 고지를 내려보세요. 이 답이 이 사람이 직업을 변호사를 찾을 수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 물상론에서는 직업 찝는 거, 진로 상담 있잖아요. 애들이 학생들이나 내 아들이 뭘 하면 좋을 건데요. 물어봤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척척척 답을 줄 수 있어야 손님들이 거기 선생님 참 대단하고 정확하구나.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좀 더 깊게
또 더 어렵지만 기초이론 충분하게 공부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러한 사람의 관계성을 우리들이 이해를 하시려고 들면 좀 더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제가 영상을 올려서 계속 강의를 합니다만은 좀 더 열의를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더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